자, 이번 시간에는 미적 분학의 기본 정리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또 어떤 건지 알아보고요. 자,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첫 번째, First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 미적 분학의 제1 기본 정리인데요. 자, 이 녀석은 이제 우리가 약자로 뭐라 그러냐면, 자, 이 FTC 따와서 첫 번째 FTC1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내용은 뭐냐면, 자, 함수 f가 연속일 때, 자, 이 ab가 이제 적분 구간이 되겠고요. 자, ab에서 연속일 때, 자, 자, a, 자, 아래 끝이 a인데요. a는 상수이에요. 상수고, 자, f라는 함수를 a서부터 x까지 적분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x에 대한 함수죠.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x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이 sx는 바로 뭐예요? 연속 함수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자, 이 표현이 자주 나올 건데, 자, 이것은 지금 x에 대한 함수죠. x에 대한 함수. 자, 또는 자, 함수인데 이것이 뭐 어떻게 되냐?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죠. 그래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아래 끝 a는 상수고 이 f가 x가 뭐였냐에 따라서 이 윗끝 x 값에 따라서 정적분의 값이 달라지니까 x에 대한 함수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 sx가 연속이 되는 건데, 자, 왜 그러겠어요? sx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지금 x에서 연속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st라는 함수가 있으면, 자, t가 x의 우극한으로 갈 때하고 그 다음에 t가 x의 좌극한으로 갈 때하고 값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얘기죠. 뭐 그림을 그려서 쉽게 확인해 보면 되겠어요. 자, a에서부터 x까지 여기가 지금 sx인데 x의 우극한으로 좌극한으로 갈 때 값이 다 같다는 것을, 정적분 값이 다 같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지금 이 f가 지금 뭐니까 연속이니까. 자, 두 번째는 이 s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fx가 된다라는 거야. 이제 우리 교과서는 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자, a에서 x를 f를 적분한 건데, 얘를, 자, 얘가 x에 가는 함수니까 x에 가서 미분하면 바로 fx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죠? 네, 자, 피적분 함수가 빠져나오는데, 자, 이 적분 변수 t 대신에 자, 윗끝 x를 가지고 빠져나온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요것을 이제 미적분학의 제1 기본 정리라고 그러고, 뭐 약자로 FTC1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의 기하적 의미가 뭘까요? 그걸 한번 보면 이거죠. 자, 그림을 좀 그려보면요. 다시 A서부터 이렇게 X까지 연속함수 F를 적분하는 건데, 자,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SX는 즉 인테그랄 AX FTDT는 어때요? 연속함수죠. 그러니까 X가 이렇게, 자, X 값이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자, 넓이 SX가 이제 변해요. 자, 우린 여기서 이제 F가 뭐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한번 기하적 의미를 살펴볼 건데, 자, 다시 한번 x가 이렇게 변함에 따라서 자, a서부터 x까지의 넓이 sx도 변하죠. 그냥 연속적으로 변해요. 연속적으로 변하는데, 자, 이 지금 여기까지 이제 sx인데 이 x에서의 변화율은, 넓이 변화율은 바로 딱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x에서의 길이, 예. x 값에서 이 길이가 바로 자, 이 점에서의 넓이 변화율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 다시 한번 a에서부터 이렇게 x까지 넓이인데 x가 변함에 따라서 넓이도 변해요. 그런데 자, 이 x 시점에서의 넓이 변화율은 정확히
정확히 바로 이 x에서의 길이만큼이 넓이 변화율이 된다 라는 것이 기하적 의미가 되겠죠. 자, 또 하나는 자, 이 FTC1은 바로 정적분과 미분의 관계를 말해주는 거죠. 왜 그런가요? 자, 이 정적분 한 것을 자, x에 관해서 미분하면 자, 뭐가 된다? 피적분 함수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것이 왜 그러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면 좋겠는데, 자, 이제 주장하는 게 이거죠. 자, 요 녀석을 요 녀석이 이제 x에 관한 함수니까 바로 x에 관해서 미분하면 fx가 되겠다 라는 거죠. 뭐 x가 이 범위일 때 이제 성립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래서 심플하게 표현하면 이거죠. s 프라임 x가 fx가 된다는 얘기인데요. 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자, 이게 s 프라임 x가 어때요? 자, 이 x에서의 변화율인데, 그 변화율은 바로 x에서의 평균 변화율, 델타 x분의 델타 x. 그 다음에 델타 x가 0으로 갈 때. 자, 즉, 이 평균 변화율의 델타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값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 s 프라임 x가 fx가 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첫 번째 평균 변화를 구할 것이고요. 두 번째 극한을 취해 볼 것이고, 그래서 fx가 된다는 것을 좀 확인해 보는 식으로 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케이스를 좀 나눌 건데, 자, 우리는 이 적분 구간 AB에서 이 f가 0보다 크거나 같고, 당연히 연속이면서 자, 이 적분 구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를 먼저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는 뭐 이 적분 구간에서 f가 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도 생각할 건데, 또한 또 뭣도 생각할 거냐면,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생각한다 했잖아요. 이 x에서의 그 변화율을 생각할 건데, 그러면 이 델타 x가 0으로 간다는 것은 델타 x 이제 우극한이 있을 것이고 0 플러스가 있을 것이고 좌극한이 있을 것이에요. 0 마이너스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델타 x 0 플러스라는 얘기는 어때요? 0보다 크면서 x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이 델타 x가 0보다 큰 경우를 한번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러면 델타 s는 뭐예요? 자, x에서 델타 x만큼 변화가 있을 때의 넓이에서 sx를 뺀 거죠. 자, 지금 f가 0보다 큰 경우니까 이 s는 이제 넓이로서 우리가 해석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요전까지의 자, a서부터 자, 요전까지의 넓이 에서 자, x까지 넓이를 빼니까 바로 네, 이렇게 색칠한 부분이 바로 뭐가 되겠냐면 네, 여기가 바로 델타 s가 되겠어요. 자, 이 델타 s는 0보다 크죠. 자, 근데 f가 연속이므로 f는 지금 이 x에서 x 플러스 델타 x 구간, 그쵸? 요 구간, 우리가 이 델타 x만큼의 구간,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죠?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모 m이라 그러면 이것이 바로 f가 연속이면 최소값, 그 폐구간 AB에서 최대 최소를 갖는다라는 게 최대 최소의 정리죠. 자, 그러면 델타 S의 범위를 한번 구해볼 건데, 델타 S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델타 S의 범위는 지금 이렇게 연두색으로 색칠한 부분이 델타 S인데, 자, 이렇게 작은 직사각형, 그러니까 최소값 m, 그다음에 여기를 최대값 m이라 그러면 네,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이고, 이 작은 직사각형, 바로 이 부분보다는 크고, 그 다음에 큰 직사각형, 네, 이 부분보다는 좀 작죠. 자, 그래서 네, 작은 직사각형이 뭐냐면 가로의 길이가 델타 x, 그 다음에 높이가 스몰 m. 그 다음에 큰 직사각형은 가로의 길이가 델타 x, 그 다음에 높이가 라지 이렇게 되겠잖아요. 자, 그러면 각 변을 델타 x로 나누면 스몰 m, 라지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뭐냐면 델타 x가 0보다 큰 경우로서 x에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경우니까, 즉 우극한을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자, 뭘 우극한 생각하는 거야? 예, 이 평균 변화예요. 우극한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델타 x가 이렇게 0 플러스일 때 어떻게 되겠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할 일은 뭐냐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여기다 이제 이렇게, 자, 이 평균 변화율이 범위가 지금 최소값에서 라지 m 최대값이 됐었는데, 물론 x와 x 플러스 델타 x에서의 범위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의 범위가 이제 여기다가 리미트 이제 취해주죠. 0 플러스 취해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구간에서, 자, 이 최소값의 극한은 뭐가 될까요? 네,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좀 가져와 볼까요? 이렇게 x가 있고 x 플러스 델타 x가 있어요. 자, 이 구간에서 이 ft의 최대 최소를 생각하는 건데, f가 지금 연소함수잖아요. 연소함수니까 결국 우극한 좌극한 다 fx로 다 이렇게 극한값이 fx가 되겠죠. 이 구간이 이제 이 폐 구간이 축소될 건데, 결국 연소속도 f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최대값도 결국 f로 fx가 극한값이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f가 뭐니까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요것의 값은 뭐가 되겠냐면 f보다 크거나 같고 f보다 작거나 같은, 자, 뭐가 되겠다? fx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서 이제 이 f가 연속이라는 조건이 참 중요하죠. 증명에서 여기서도 f가 연속이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최대 최소가 이야기 됐으니까, 이 증명 과정에서 f가 연속이라는 말이 없으면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분의 기본 정리에서는 이 피적분함수 f가, 자, 우리가 다룬 이 f가 연속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돼요. 자, 만약에 연속이 아니라 그래봐요. 자, 이런 케이스라 봐보세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점프 불연속이라 그러는데, 자, 뭐 a가 이 정도 있다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x에서 불연속이 되는 경우에요. 자, 그러면 x에서부터, 자, 이 x 플러스 델타 x의 구간에서 지금 불연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자, 델타 x가 0 플러스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 폐 구간에서 이 최대값이 극한은 뭐가 되나요? 바로 이 별값이 되겠죠. 최소값은 뭡니까? fx예요. 그러니까 두 값이 서로 어때요? 달라요. 불연속이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쪽 증명 과정을 살펴보면, 자, 최소값의 극한은 바로 뭐냐면 fx 그대로 와요. 근데 이 최대값의 극한은, 자, 뭐가 되겠다? fx가 아니에요. 별이에요. 그래서 조임 정리에 의해서 이것이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 두 번째 케이스의 불연속적인 상황에서 한번 볼게요. 뭐 적당히 이걸 a라 그러고, x부터 x 플러스 델타 x, 자, 생각한 이 폐 구간인데, 자, 여기서 불연속이에요. 자, 그러면 이 경우도 어때요? 자, x가 이제 0 플러스로 갔는데, 최대값하고 최소값은 어떻게 되죠? 네, 이거 최대와 최소의 극한은 바로 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 이 경우는 이제 fx 값하고 다르잖아요. 자, 이 경우는 뭐 제거 가능한 불연속이라 그래요. 자, x의 함수 값을, 자, 이렇게 새롭게 별로 주면 연속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제거 가능한 불연속이라 이름을 붙여준 건데,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최소값의, 자, 이 최소값의 극한은 별이고요. 최대값의 극한도 뭐예요?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은 뭐냐면 평균변의 극한은 바로 뭐가 됩니까? 별이 되는 거예요. 별로 나오긴 하는데 어때요? 우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fx가 되나요? fx와 별이 어때요? 다르죠. 네. 그래서 불연속인 경우는 성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근데 방금은 자 우리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 0 플러스일 때 평균변의 극한 즉 S'X는 fx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번에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이 S'X의 이제 우극한을 방금 살폈고 이번에 좌극한을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델타 x가 0보다 작으면서 x에 가까워지는 경우니까 델타 x가 0보다 작은 경우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이 델타 s는 자, 델타 s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 a서부터 여기까지의 넓이가 뭐 s 연속이 되고 x까지 넓이가 이렇게 되니까 자, 이쪽에서 이쪽이 처음엔 연요석이었는데 그 다음 이쪽으로 넓이가 작아졌죠. 델타 s는 음수예요. 그럼 똑같은 논리인데요. 자, 폐구간 요 구간에서 최대값 라지 m, 최소값 스몰 m을 가져요. 자, 그러면은 이 델타 s는 지금 여기잖아요. 델타 s는 지금 여기인데 자, 이 값이 범위가 어떻게 될까요? 이 값의 범위는 자,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델타 s가 음수예요. 네. 넓이 변화량이 음수예요. 그러면 라지 m에다가 델타 x를 곱한 것이 최소가 될 것이고 스몰 m에다가 델타 x를 곱한 것이 사실 최대가 되죠. 네, 이름값들이 다 음의 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어때요? 각 편을 델타 x로 나누는데 주의할 것은 이 델타 x가 음수기 때문에 부동호 방이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라지 m, 스몰 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뭐 앞에서 논의했던 거하고 그러면 그 다음 결과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델타 x가 0 마이너스일 때도 이 변화율은 똑같이 뭐가 된다? fx가 되더라. 결론 뿔마일 때 결국 fx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구간 적분구간 AB에서 f가 뭐일 때? 양수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x에서의 함수값이 바로 변화율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 살펴봤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 할 것 같아요? 예, 이 구간에서 f가 이제 음수로서 연속인 경우를 살펴볼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똑같아요. 첫째는 델타 x가 0보다 큰 경우, 즉 0의 우극한 경우를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지금 f가 이 음수로서 0보다 적거나 같으면서 자, 델타 x가 0보다 큰 경우인데 자, 그러면 여기 x까지 적분이 연요석이고 자, x 플러스 델타 x까지 적분이 여기니까 자, 이 부분이 델타 s가 될 텐데 이 델타 s는 뭐겠어요? 예, 음의 값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로서 좀 더 이렇게 값이 이제 작아진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범위를 잡아줄까요? 자, 델타 S의 범위는 뭐가 될까요? 자, 델타 S는 자, 여기가 지금 현재 델타 S인데 음의 값이에요. 그럼 최대값은 델타 X 곱하기 예, 역시 라지 M이 될 것이고 최소값은 델타 X 곱하기 스몰 M, 델타 X 곱하기 스몰 M 여기가 바로 최소값이 되겠죠. 네, 똑같이 델타 X로 이렇게 나눠주면 스몰 m, 라지 m 이렇게 될 것이고 나머지 과정은 뭐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역시 적분 구간 A에서 뭐 B까지 F가 음수인 경우도 자, X까지 적분한 SX가 있을 텐데 자, 이 연속함수 S가 바로 X에서의 변화율은 똑같이 X에서 함수값 fx가 되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의 변화율은 이제 음의 값이 되겠죠.
마지막 이제 살펴보면요. 이번엔 이제 뭐만 하면 되죠? 자, f가 지금 음수로서 이렇게 f가 음수로서 델타 x가 이제 0의 좌극한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러면 델타 x가 이렇게 음수인 경우 생각해 보면 되는데, 자 여기 처음에는 a서부터 여기까지가 s의 적분했었는데, 그 다음 델타 x가 음수로서 이제 여기까지 돼요. 얘가 적분한 것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요만큼의 s의 변화가 있었어요. 적분값이 그러면 증가한 거죠. 오히려 증가한 거니까 얘는 0보다 어떻다? 크다. 이 경우는. 자,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자, 이 구간에서 최대값 라지 m, 최소값 스몰 m이라 그러면, 자, 이때 이 델타 s의 최대 최소는 뭐가 되겠느냐 라는 거죠. 네, 최대값이 뭐가 될까요? 델타 x 음수인데 여기다가 최소값 스몰 m을 곱한 것이 바로 최대값이 되겠고, 최소값은 델타 x에다가 그 다음에 최대값 라지 m을 곱하면 결국 음수긴 하지만 결국 양수가 되죠. 네. 그래서 델타 x도 지금 양수고요. 자, 이렇게 되겠고, 자, 델타 x로 나눌 텐데 여기서는 델타 x가 음수니까 부동의 방향이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똑같은 아래 가정은 똑같아요. 확인해 보면 이 경우도 어때요? 자,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은 바로 f가 되겠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 이 적분 구간에서 f가 음수인 경우도 자, 어때요? 이 x에서 자, 이쪽으로 자, 변할 때, 자, 뿔마일 때 전부 여전히 이것의 변화율은 뭐가 된다? fx라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간을 좀 세분화해서 증명해 봤는데, 자, 요것에 뭐 관련 예제를 잠깐 한번 풀어보면요. 자, 이미 실수 x에 대해서 자, 아래 a는 상수고요. a서부터 x까지 적분한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x에 관한 함수, 정적분을 정의는 함수죠. 그것이 바로 이거란 얘기예요. 만족하는 f를 구하라, 상수 a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변. 자, 이 식의 주어진 식의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하면 되죠. 자, 그러면 우변은 이렇게 되겠고, 자, 좌변은 자, 이걸 미분하면 f만 그대로 빠져나올 때 적분배수 t 대신에 x를 달고 빠져나오니까 f 구해주고, 그 다음에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x 대신에 누구를 똑같이 a를 넣어주면 a서부터 a까지 적분한 것은 0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 x 대신에 똑같이 a를 넣어주면 자,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a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요것도 지금 결국 어때요? 윗끝이 x의 4승인데 x 값에 따라서 윗끝이 달라지고 결국 정적분 값이 달라지겠죠? 적분값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x에 관한 함수예요. 자, x에 관한 함수인데 x가 아니고 x의 4승이란 말이야. 그럼 x의 4승을 우리가 u라 해봅시다. 그러면 u가 자, x의 4승인데 이 u에 따라서 적분값이 달라져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꼴이죠. 1에서부터 6꼴로. 근데 u 값은 지금 뭐에 따라 달라져요? x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x에 관한 함수인데, 자, x에 관해서 미분하라는 얘기는 체인 룰 지금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즉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것을 뭐 우리가 s를 할까요? 이 함수를 su를 할까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자, ds du s를 u에 관해서 이거 아니죠? s dx 이 s라는 함수를 x같이 미분하는 건데, 먼저 자, 이쪽 자, u를 x에 관해서 미분하고, 그 다음 여기 s를 이제 뭐에 관해서 미분하고요? u에 관해서 미분하. 그러니까 즉 x에서의 변화율, 그 다음에 u에서의 변화율의 곱으로서 전체 미분 계수가 정의가 되죠.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u를 x에 가서 미분하니까 4x의 3승이 되고, 자 a는 뭐야? 자, 요 녀석을 u에 가서 미분하니까 시컨트 u가 되죠. 자, 그러면은 자 u 대신에 다시 누굴 넣어주면 돼요? x의 4승을 넣어주면 되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근데 뭐 선생님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 건데, 이건 지금 어떻게 한 거냐면, 뭐 보시면 알겠지만 요 녀석의 부정적분, 나중에 할 지금 미적분의 제2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한 거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사실은 우리가 제1 정리까지만 지금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리를 사실 지금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은 자, 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미적분의 기본 정리, 이제 우리는 이제 세컨드 정리가 될 텐데, 요것은 1 정리로부터 파생돼서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 이 미적분하기의 기본 정리, 우리가 알고 있는 그걸 아직 쓰지는 못하기 때문에, 자, 못한다 하면 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자, 이 구간 적분관 AB에서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로 나눠서 했는데, 이 적분관 A, B에서 이렇게 뿔마가, 이게 F가 뿔마가 번갈아가 있는 경우가 있겠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는 생각 안 해주냐? 사실 생각해 주지 않아도 돼요. 왜 그럴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뿔마가 왔다 갔다 하는데 x가 이 정도 있고요. 자, 델타 x까지 일단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요것에 이제 극한이 중요하잖아요. 어쩔 때 극한이죠? 델타 x가 이렇게 0으로 갈 때 극한. 이것이 바로 s 프라임 x니까. 그래서 자, 델타 x 0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 x 근처, 델타 x가 0으로 갈 때를 살필 거니까, 즉 x 근처, x 근방만 조사하면 돼요. 네, 그죠? 그러면 이 경우는 보면 자, 이쪽 부분이 델타 S가 되겠잖아요. 이쪽 근방에서의 델타 S를 뭐 델타 X로 나눈 것을 생각할 거니까, 뭐 특별히 뭐 델타 S 살펴볼 거니까, 결국 X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면 어때요? X 근방에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X 근방. X 근방에서 보면 결국 이것은 다 F가 지금 음수가 돼 있는 경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요 1번 케이스는 결국 F가 0보다 적거나 같은 상황에서 생각한 앞의 케이스와 똑같은 거고, 이 경우도 지금 뿔이 돼 있지만 X가 지금 여기까지 돼 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델타 S죠. 자, X 근방에서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X 근방에서 우리가 델타 S를 생각해주고 그것을 델타 X로 나눈 것에 극한 생각할 건데, 그러면 X 큰방이니까 결국 얘는 뭐야? X 큰방에서 F는 다 양수인 경우죠. 그래서 이번의 상황도 사실은 뭐냐면 결국은 F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생각한 거와 어떻다?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F가 뭐 뿔마가 바뀌는 상황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뭐 여기서도 보면 A가 지금 여기 있지만 A서부터 뭐 X까지 적분한 거지만 A를 굳이 여기다 두지 않고 뭐 여기다 두든 여기다 두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것의 극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쵸? X 근방에서 이 델타 S만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 중요한 것은 뭐니까? 델타 S니까 그런 거죠. 뭐 이제 특별히 지금 0인 경우를 생각 안 했는데 X가 즉 fx 값이 자 A에서 B까지 이제 뿔마가 바뀔 때 fx 값이 자 0인 경우를 생각 안 했는데, 자, 이 경우도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앞의 결과에 의하면 자 A서부터 X까지 자 ft, 이거 ft거든요. 그리고 적분한 것을 자 x간에서 미분할 거예요. 요것을. 그러면 얘는 fx가 되죠. 근데 이 x값에서 함수값이 이렇게 특별히 0인 경우는, 즉 이 점에서 자 A서부터 X까지 적분한 것, 이 정적분으로 정의된 X에 관한 함수를 X에 관해서 미분하면 바로 X에서 함수값이 변화율이 된다 했잖아요. 그럼 X에서 함수값이 바로 뭐가 돼요? 지금 0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0이 나오겠죠. 실제로 증명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해 보면 되는데, 앞에 증명 과정 가져왔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 폐구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플러스 델타 x까지 해서 최소값과 최대값이 전부 어디로
극한이 바로 뭐가 돼요? 다 이게 0이 되는 거고 이것도 0이 되니까 결국 이것도 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것은 뭐 특별히 0인 경우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증명이 끝났고, 자, 그러면 이 1번 정리로부터 두 번째 정리가 파생이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Second Fundamental Theorem of Calculus인데, 뭐 줄여서 역시 FTC2라고 하고요. 자, 미적분의 제2 기본 정리인데, 사실은 이것을 우리가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FTC1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바로 자, 이렇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이 sx를 x에 가서 미분하면 fx가 된다는 거였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s는 f의 뭐예요? 역도함수죠. 부정적분이에요. 그리고 f의 한 부정적분을 라지 f라 해봐요. 그러면 s하고 라지 f의 사이의 관계는 뭐죠? 정확히 상수 c밖에 차이가 안 나죠. 어떤 놈이든 상관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분 첫 시간에 쌤이 증명을 했고 영상에 올렸었어요. 예. 하여간 이 f의 부정적분, 얘도 f의 부정적분, 얘도 f의 부정적분이니까 이 두 놈 사이에서는 정확히 상수 c만큼 차이 난다 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자, 이 식에 자, 요 식에 이 별식이랄까, 이 별식에 x 대신 a를 대입해 봐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것이고, 근데 sa가 뭐죠? sa는 a서부터 a까지 적분한 거니까 0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0이 되니까 c는 뭐가 되죠? 적분상 c가 결정이 됩니다. 마이너스 fa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x 대신 b를 이 별식에다 대입해 보면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sb는 뭔가요? sb는 위끝 x가 b인 경우죠. 여기가 이제 b인 경우죠. 그래서 a에서 b까지 적분한 것이 되고 이게 sb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c인데요. 원래 이제 c인데 f 여기다 b를 대입했어요. 그다음 c 대신에 이제 누굴 넣어준 거예요? 방금 구한 마이너스 fa를 넣어준 거예요. 결국 어떤 식이 나왔냐면 이런 멋있는 식이 나왔어요. 연소감수 f를 a서부터 b까지 적분한 것은 라지 fb 마이너스 라지 fa라는 거예요. 즉, 이 정적분 값을 이 피적분 함수 f의 부정적분의 함수값을 통해서 구해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끝에서의 부정적분의 함수값에서 아랫끝에서 부정적분 함수값을 뺀 것이 정적분의 f의 a에서 b까지 정적분 값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요것의 노테이션 기호를 이제 이렇게 표현할 건데, 자, 이것은 이제 결국 어때요? 이 정적분 값을 구해낼 때 부정적분의 윗끝과 아랫끝의 함수값을 통해서 구해낼 수 있다. 그래서 정적분과 부정적분의 사이 관계를 말해주기도 하죠. 이것이 미적분학의 제2 기본 정리, FTC2. 일반적으로 미적분의 기본 정리라고 말해진 겁니다. 이게 사실 엄청난 정리죠. 이게 왜 그래요? 원래 어떻게 해야 되죠? 원래 자,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면 정적분 정의를 이용한다는 것이 뭐예요? 구분구적법을 베이스로 해서 자, SN의 극한값을 구해낸다는 얘기잖아요. 자, 원래는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면 SN의 극한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 정적분 값을 구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SN이 뭐예요? 그러려면 K번째 직사를 구해야 되고요. 그것의 K는 1부터 N까지 썸메이션, 유한합을 구해야 되고요. 그 다음 그것의 극한을 구해을 통해서 이런 예, 이 스텝들을 통해서 정적분을 구해낼 수 있을 텐데, 당장에 자, 여러분들 당장에 이 피적분 함수가 3차 뭐 EX 3승 이 경우만 되더라도 이거 구해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결국 이 AK가 몇 차가 돼 버리니까 4차가 돼서 4차가 돼서 이것의 썸메이션을 구해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파워풀한 정리예요. 예. 인류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에 하나이죠. 당연히 미적분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하는 천재들 아르키메데스부터 페르마까지 면적, 부피, 곡선의 길이 구할 때는 너무 어려워서 천재들이 많이 도전할 수 있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이제 쉽게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문제 한번 봐보세요. 코사인 x를
0에서 b까지 뭐 예를 들어서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한 거 뭐죠? 1이라는 거 알고 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미적분 기본 정리 FTC2를 이용하면 쉬운 거죠. 자, 코사인의 부정적분 중에 한 녀석을 사인이라고 하고 윗끝의 함수값에서 아래끝의 함수값을 빼면 사인 P가 되고 2분의 파이가 되면 결국 이 적분값이 1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1635년 이 로베르발이라는 수학자, 물리학자가 계산했을 때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예, 그래서 정교한 이런 테크닉을 이용해서 구하는 어렵고 도전적인 문제였지만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이것이 이 식이 가지는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이 곱씹어 보면 야 이거 정말 장난 아니다. 이것이 바로 수학사적으로 그 다음에 과학사적으로 이 발전을 촉발한 문제였죠. 이 정적분 값을 부정적분의 윗끝의 함수값에서 아래끝의 함수값을 이용해서 쉽게 단방에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이 피적분 함수는 f가 뭐일 때? 연속일 때 성립하는 거다. 자, FTC1, FTC2다. 이 피적분사 f가 연속일 때 성립하는 성질. 다시 한번 새겨주시고 자, 마지막 자, 그러면 뭐 이런 값도 우리가 x33-2x의 정적분도 부정적분의 윗끝에서 아래끝의 함수값을 이용해서 영으로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 자 이거 이그젠플만 한번 마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자, x의 제곱을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적분하면 자, 요것의 부정적분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윗끝의 함수값에서 아래끝의 함수값을 이렇게 빼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와요. 자, 이 값이 어떠죠? 잘 된 건가요? 계산이? 네, 계산 잘 됐어요. 근데 이상하죠. 왜 그래요? 자, 피적분 함수가 이 적분 구간의 상세 양수예요. 양수를 적분하는데 어떻게 음수가 나왔을까요? 자, 이유가 뭘까요? 예, 계산 잘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 피적분 함수가 x의 제곱분의 1인데 이렇게 되죠. 자,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어떻습니까? 예, 0에서 불연속이에요. 불연속. 그래서 마이너스 1, 이 적분 구간에서 이 f, x제곱분의 1이 연속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적분의 기본 정리를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쓸 수 없어요. 연속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안 하고 아무렇게나 쓰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거 다시 한번 주시시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폈던 이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 원투를 한번 음미를 해 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증명도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선생님이 일반고에 있을 때 그 카이스트를 지원한 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뭐 영재성 입증 자료로서 낼 게 없었어요. 뭐 RN을 합니까? 뭐 연구 활동을 합니까? 일반고에서 수능 문제 주구장창 푸는 건데. 근데 이 교과서에 나오는 이 미적분의 기본 정리 증명을 음미를 해서 제3계에서 이렇게 음미를 하고 한 걸 가지고 제출했는데 사정관님이 굉장히 높게 네, 봐주셨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카이스트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예, 물론 성적도 굉장히 좋았죠. 수능이나 내신이나 뭐 굉장히 좋았지만 그만큼 우리가 곱씹을 만한 매우 중요한 정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기출도 많이 나오고 중간에 잡음이 많았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